언제나 그랬듯이 나는 늦은 밤 자정 무렵에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를 타고 있었다. 그날 내가 탄 마지막 버스는 아마 내가 유일한 승객이었을 것이다. 창밖을 바라보며 흐린 창문에 비친 내 모습을 흐릿하게 보면서 이상하게도 그날은 남다르게 피로했다. 뉴스를 보니 그날따라 유난히 교통체증이 극심했고 버스는 거의 기어가다시피 천천히 움직였다. 좌석에 몸을 기댄 순간 나는 바로 잠에 빠져들었다. 무거운 눈꺼풀을 감기고 내가 마치 다른 세상에 있는 듯한 이상한 꿈을 꾸고 있었다. 꿈속에서는 낯선 동네를 걷고 있었고 그 마을은 어딜 봐도 낡고 폐허가 되어 있었다. 주변에는 어딘가 낯익은 건물들이 있었지만 누구의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항상 그랬듯이 꿈속에서 모든 건 침묵했다. 그런데 갑자기 꿈속에서 어떤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잘 들리지 않았지만 점점 가까워졌다. 무언가 나를 부르는 것 같았다. 여기야. 고개를 돌려 소리가 나는 쪽을 바라보자 흐릿한 형체가 보였다. 점점 선명해지는 그것은 한 여자아이였다. 그녀는 오래된 한복을 입고 있었고 얼굴은 희미하지만 눈만은 밝게 반짝이고 있었다. 여기야. 그녀는 계속해서 속삭이며 손짓했다. 차가운 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렸다. 꿈속임을 알면서도 나는 이상하게 그녀의 부름에 끌려갔다. 한 발 한 발 무거운 발걸음을 떼며 가까이 다가갔다. 그녀 주변은 안개로 자욱했고 나는 점차 현실의 감각을 잃어갔다. 그러다 갑자기 놀라서 깨어났다. 버스는 여전히 천천히 달리고 있었고 창밖은 밤의 어둠에 덮여 있었다. 몸이 아직도 꿈의 여운에 젖어 떨리고 있었다. 무슨 꿈이었는지 도저히 설명할 수 없었지만 그것이 단순한 악몽은 아니었음을 직감할 수 있었다. 내려야 할 정류장이 가까워오고 있었는데 어디선가 익숙한 속삭임이 들려왔다. 여기야. 깜짝 놀라 고개를 돌려버렸지만 버스 내에 아무도 없었다. 순간 심장이 쿵 하고 떨어지는 듯했다. 명확한 방향을 알 수 없는 그 소리는 분명 꿈에서 들었던 것과 같았다. 이상한 기분으로 정류장에서 내렸고 집까지 가는 길은 평소보다 더 길고 기묘하게 느껴졌다. 가로등 불빛 아래에서조차 그림자 같따라 붙는 듯한 기분이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나는 호다닥 문을 잠근 후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그 밤은 그렇게 이야기가 끝날 줄 알았다. 하지만 그 이후로도 그 속삭임은 계속되었다. 업무 중에도 잠시 길을 걸을 때에도 가끔씩 들리곤 했다. 주변 사람이 늘어나서도 여전히 그 속삭임은 철저히 나만 들을 수 있는 것처럼 날 따라다녔다. 처음에는 불길함에 떨었지만 점차 나도 어딘가에 이끌려가고 있는 느낌이 들었다. 그것은 사람이 아닌 그 이상의 존재일 것만 같았다. 이후로 나는 그 여자아이와 비슷한 모습을 꿈에서도 자주 보게 되었다. 그녀는 계속 어떤 곳으로 인도하려고 했지만 나는 참아서 안 갔다. 그런데도 왠지 모를 호기심이 나를 끌었다. 그녀가 본질적으로 내게 나쁜 의도를 가진 건 아닐지도 모른다는 판단이 서게 되었다. 어느 무더운 여름밤 나는 묘한 용기를 내보았다. 그 꿈속에서 그녀가 보여준 길을 따라가 보기로 한 것이다. 꿈속에서는 그 길 끝이 안 보였는데 현실에서는 그 길을 찾을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 반, 기대 반의 마음으로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했다. 언젠가 내가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외곽의 작은 마을에 도착했을 때 마침내 그곳이 꿈속의 그 마을임을 확신할 수 있었다. 흐릿하지만 금방 깨닫게 되었다. 그 소녀는 그곳의 한 작은 묘지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이윽고 나는 그녀와 마주섰고 눈을 맞췄다. 그녀는 처음으로 웃으며 이렇게 말했다. 고마워. 이제 나는 쉬러 가도 돼. 그 후로 이상하게 나를 괴롭히던 속삭임은 없어졌다. 마음 깊은 곳에서 뭔가 무거운 짐을 덜어낸 듯한 기분이 들었다. 마치 하나의 작별 인사처럼 그날 이후 나는 더 이상 그 소녀를 꿈에서도 현실에서도 볼 수 없었다. 이 이야기는 어쩌면 그냥 우연히 그런 일이 겹치면서 벌어진 것일 수도 있다. 아니면 무언가 다른 존재가 존재한다는 무한한 가능성을 상상케 하는 하나의 순간이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확실히 기억하는 건 그 상기되던 속삭임과 영원히 닿을 수 없는 듯 다가오던 그 어딘가로의 길이다. 그것은 여전히 내 머릿속에 깊이 각인되어 있다. 두 번째 이야기의 여름밤, 열대야의 더위가 절정에 달할 무렵 한적한 시골 마을의 작은 집에 사는 소영은 마을 도서관에서 빌려온 공포소설을 읽고 있었다. 창밖으로는 귀뚜라미 소리만이
간간히 들려올 뿐이었고 시계는 벌써 새벽 2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소영은 덥긴 했지만 이상하게도 소름이 돋는 느낌을 받았다. 그 느낌을 떨쳐내고자 쉽게 손의 서책을 놓지 못하고 계속 읽어나갔다. 바로 그때 귀뚜라미 소리와는 다른 더 날카로운 소리가 창밖에서 들려왔다. 마치 누군가 창문을 긁는 듯한 소리였다. 처음에는 바람에 나뭇가지가 스치는 소리겠거니 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려 했지만 그 소리는 점점 더 명확해지고 있었다. 마치 누군가 의도적으로 창문을 긁고 있는 것처럼 들렸다. 소영은 순간 얼어붙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고 손에 쥔 책이 땀에 젖어 미끄러질 정도였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어 창문을 바라보았다. 그런데 그녀의 눈에 띈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다시 책으로 시선을 돌린 순간 그 소리가 다시 시작되었다. 이번에는 더 분명하게, 더 가까이서 들렸다. 소영은 그제서야 불길한 예감이 가슴 깊이 스며드는 것을 느꼈다. 혹시나 하고 창문을 덮은 커튼을 걷어올린 소영은 창문 너머로 무언가가 불빛에 반사되어 반짝이는 것을 발견했다. 밖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지만 창문에는 손톱 자국처럼 길게 흠집이 나 있었다. 잘못 본 게 아닐까 싶어 눈을 비비고 다시 보았지만 그 자국은 그대로였다. 소영은 겁에 질려 뒷걸음질 쳤다. 그녀의 귓가에는 아직도 창문을 긁는 소리가 울리고 있었다. 심장은 계속해서 빠르게 뛰었고 그녀의 머리는 이미 공포로 가득 차 있었다. 잠시 후 소영은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리고 그 순간 현관문 노크 소리가 들렸다. 한밤중에 찾아올 사람은 없었다. 더욱 혼란스러워진 소영은 몸이 굳어버린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 쿵쿵거리는 심장 소리를 느끼며 그녀는 간신히 발걸음을 옮겨 현관문으로 향했다. 현관문을 열기 전 방문자를 확인하기 위해 도어스코프를 통해 바깥을 내다보았다. 하지만 문짝 너머에는 아무도 없었다. 그러나 분명 그녀의 피부는 아직도 소름이 돋아 있었고 귀에는 노크 소리가 생생히 울려 퍼졌다. 소영은 겁에 질린 나머지 한 걸음 물러섰다. 바로 그때 안방에 걸린 벽시계가 큰 소리로 울리기 시작했다. 시침과 분침이 회전하면서 시계 뒤편에서 갑작스럽게 웅웅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마치 그 소리가 벽 너머에서 아니면 더 안쪽 어딘가에서 들려오는 것 같았다. 두려움에 갇힌 소영은 혼란스러워하며 머릿속으로 합리적인 설명을 찾아보려 했지만 모든 감각이 위험을 경고하고 있었다. 용기를 내어 다시 도서관에서 가져온 책에 눈을 돌린 소영은 방금 전에 읽고 있던 페이지와 전혀 다른 내용을 발견했다. 페이지에는 규칙적이면서도 혼란스러운 필체로 나를 찾아줘 라는 문구가 반복되어 적혀 있었다. 그제서야 소영은 이 모든 것이 단순한 착각이 아님을 깨달았다. 그녀는 덮고 있던 이불을 움켜쥐고 숨을 죽인 채 주변 소리를 듣기 시작했다. 고요한 정적 속에서 잔잔하게 울리는 소리. 소영은 그 소리를 따라 조용히 거실로 나갔다. 그리고 그곳에서 믿기 어려운 광경을 목격했다. TV 화면에는 화면 가득히 나오는 정적과 함께 그녀의 이름이 춤추듯 떠오르고 있었다. 아니, 그 TV는 본래 망가져서 작동할 일이 없는 물건이었다. 그 순간 알 수 없는 두려움이 그녀를 덮쳤다. 소영은 도망치듯 방으로 돌아와 모든 불을 켰다. 불빛 아래에서야 비로소 숨을 고를 수 있었다. 책은 이미 바닥에 떨어져 일그러져 있었고 창문 너머로는 동이 트기 시작하면서 어둠이 걷히고 있었다. 하지만 그 사건 이후로도 소영은 종종 밤마다 도서관에서 본 것과 같은 낯선 누군가의 손길을 느낄 수 있었다. 그리고 그럴 때마다 그녀는 귀가 닫을 수 없을 정도로 날카로운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었다.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그날의 기억은 꿈틀거려 소영을 잠에서 깨우곤 했으며 그녀는 여태껏 그 도서관에 다시 발길을 들이지 않았다. 늘 마주하지 못한 채 느껴지는 그 무언가의 존재가 그녀를 끝없이 따라다니고 있었다. 세 번째 이야기. 한국 인터넷에서는 종종 다양한 공포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중 한 가지는 밤늦게 귀가하던 대학생 민지의 이야기입니다. 민지는 평소와 다름없이 도서관에서 밤늦게까지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시험 기간인지라 사람들로 붐비던 도서관이었지만 시간이 지나자 조금씩 텅 비어갔습니다. 민지는 마지막까지 남아 시험 준비에 집중하다가 새벽 1시가 되어서야 뒷정리를 하고 도서관을 나서게 되었습니다.
밖은 아무도 없는 고요한 학교 캠퍼스. 민지는 이어폰을 끼고 음악을 들으며 자취방으로 향하던 중 문득 뒤에서 발소리가 나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자신의 착각이라 생각했지만 그 발소리는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며 계속해서 들려왔습니다. 걸음을 멈추면 발소리도 멈췄고 다시 걸으면 발소리도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느낌에 민지는 뒤를 돌아보았지만 어둠 속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약간의 불안함이 밀려오기 시작했지만 민지는 크게 신경 쓰지 않고 다시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하지만 발소리는 여전히 그녀의 뒤를 따르고 있었고 그 빈도는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민지는 점점 더 겁에 질리기 시작했습니다. 순간적으로 그녀는 걸음을 멈추고 다시 뒤를 돌아보았지만 이번에도 역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이제 누군가가 자신을 따라오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녀는 당장 부모님께 전화를 걸어 상황을 설명하려 했지만 손이 떨려 핸드폰을 제대로 다루지도 못했습니다. 급한 마음에 민지는 길을 건너기 시작했는데 그 순간 바람이 거세게 불어왔고 그 바람에 섞여 민지야, 조심해라는 속삭임이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그 소리가 어딘가 익숙하다고 느꼈지만 도무지 그 목소리의 주인을 떠올릴 수 없었습니다. 더욱 당황한 민지는 마침내 전력으로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숨이 차오르고 심장이 터질 듯 뛰었지만 멈추지 않고 달렸습니다. 마침내 자취방이 보이는 거리 끝에 도달했을 때 그녀의 핸드폰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발소리가 바로 뒤에서 들려오는 것만 같았던 그 절박한 순간 민지는 잠시 멈춰 핸드폰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이상하게도 그 전화는 단순한 알람이었습니다. 알람의 제목은 목소리를 기억하라 였고 발신 시간은 현재보다 3시간 뒤로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등골이 오싹해진 민지는 핸드폰을 손에 쥐고 그대로 자취방 안으로 뛰어들어 문을 잠갔습니다. 그녀는 곧바로 모든 불을 켜고 방 안의 모든 구석을 확인하며 무엇인가가 없는지 확인했습니다. 그날 밤 민지는 모든 불을 켠 채 뜬 눈으로 밤을 지샜습니다. 그러던 중 그녀는 어릴 적 사고로 잃어버린 언니의 기억이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언니는 민지를 항상 따뜻하게 지켜주던 존재였고 사고 전날 밤 민지에게 언제나 조심해, 특히 혼자 남지 마라고 말했다는 기억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민지는 그날 이후로 밤 늦게 혼자 다니는 일은 절대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사건 이후로도 민지가 길을 걸을 때마다 가끔씩 느껴지는 발소리는 여전하지만 그녀는 언니의 걱정 어린 속삭임이라 믿고 나름의 안심을 찾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